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이 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던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이면에 숨겨진 아주 잔인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실패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잔인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이 아름다운 말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기고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데 일조해 왔는지 그 속살을 파헤쳐 볼 겁니다. 우선 능력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능력주의는 쉽게 말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보상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워 보입니까? 이 아이디어는 본래 귀족 세습 사회를 무너뜨리고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진보적인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능력과 노력이라는 게 정말로 공정하게 측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출발선은 정말로 모두에게 평등한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를 봅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 열기가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지방 소도시의 작은 주택에 사는 아이가 같은 교과서를 펴고 같은 문제를 풀 때 그들이 마주하는 환경과 자원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쪽은 최고의 사교육 선생님과 쾌적한 독서실, 맞춤형 학습 관리까지 받는 반면 다른 한쪽은 학교 수업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력의 양과 질은 이미 출발 전에 결정되어 버린 셈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시스템이 실패한 사람을 향해 던지는 말입니다.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 한마디가 개인의 모든 상황적 요인과 구조적 문제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가난은 개인의 탓이 되고 좌절은 의지가 부족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능력주의가 실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성공자에게는 오만함을 선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믿게 되죠.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재능과 엄청난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력보다 경제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노력 신화를 고수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선수에게 다른 곳에서 출발선을 주고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더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백한 불공정함을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하는 잔인한 마법입니다. 이제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결과, 엘리트의 세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과거 귀족 사회는 혈통으로 신분을 물려줬다면 현대 능력주의 사회는 교육을 통해 지위를 세습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코비츠 교수는 이를 능력주의적 상속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존 엘리트 부모들은 자신의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총동원해 자녀에게 막대한 교육 투자를 합니다. 사립유치원, 특목고, 해외 어학연수, 명문대학, 그 모든 과정은 막대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그 자녀들은 또 다른 능력주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죠. 마코비츠 교수는 이렇게 형성된 엘리트 계층의 자녀 한 명에게 투자되는 상속액의 가치가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고급 인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승자로서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입시 제도는 이런 세습 구조를 정교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펙 쌓기라는 말이 있죠. 뛰어난 내신 성적, 다양한 교내 활동, 의미 있는 봉사 경험, 어학 점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정보력, 경제력, 그리고 그 과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명문대 합격 통지서는 학생 개인의 노력 이상으로 그 가족이 투자한 자본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노력할 기회와 자원 자체가 부족했던 수많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탈락자로 낙인 찍히게 되죠. 이것이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스템이 승자라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부모의 엄청난 투자에 대한 부담감, 하향 이동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부모 덕분일까? 라는 존재론적 불안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능력주의 사회는 승자에게도 마음의 평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쳇바퀴에 갇힌 쥐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만 같게 해주면 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현실은 각자가 처한 출발선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향한 노력, 정확히 말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는 단순한 선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는 평등한 성장의 장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공로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능력주의가 말하는 능력이란 대체로 시험 점수나 특정 직무 수행 능력 같은 좁은 범위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데는 협력, 공감, 배려, 사회적 책임감 같은 다양한 덕목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탁월함만을 찬양하는 우월성 중심 사고에서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탁월성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서도 단순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실제 직무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 자체를 성찰해야 합니다. 타인의 실패를 바라볼 때 노력을 안 해서 그렇구나 라는 쉽고 빠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어떤 구조적 장벽이 있었을지 먼저 생각해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탓이 아니라 운과 주변의 도움이 컸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노력은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공정한 경기장 위에서 이루어질 때만 그 진정한 의미가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주의라는 잔인한 착각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실패한 이들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승자에게도 불행을 안기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담론을 넘어 우리가 함께 더 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입니다. 누군가의 좌절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신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감과 연대의 시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능력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은 너무도 단일하고 폭력적입니다. 높은 연봉, 권위 있는 직위, 사회적 인정, 이러한 것들만이 성공의 전부인 양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 혹은 행복한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따를 수 있는 자유. 이러한 것들 역시 성공의 한 형태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주의에 덫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사회 전체가 가치의 정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생산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 생산성 경주에 끊임없이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공과 기여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명제가 어떻게 수많은 개인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동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결코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공정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 때 그 노력의 결실이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노력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는 능력주의가 남긴 상처와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초라해지기도,
자신의 현재 위치를 돌아보며 자책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당신의 현재는 오로지 당신의 노력 부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조건들과 구조들이 함께 만들어낸 복잡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누가 더 뛰어난가를 가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완하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함께 성장하는 사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화두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